네, 안녕하세요. 늘푸른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자, 어머님들 늘푸른고 통합과학 좀 안내를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은 통합과학인가 수능과학인가? 네, 이 말이 딱 어울릴 만큼 늘푸른고가 조금 통합과학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지껏 여러 학교들 문제를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학교가 늘푸른고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2018년도부터 통합과학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해서 이제 1등급 만들어주는 그런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늘푸른고도 2018년부터 이제 계속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올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일단은 시험 문제가 그냥 평이한 학교들은 성실하고 꾸준하고 잘하는 애들이 그냥 잘 보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늘고처럼 좀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하고 화학 파트에서는 거의 모의고사 마스터급,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푸는 친구들이 되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만 물론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물이나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좀 이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성실함, 그 다음에 뭐 이제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 이런 것까지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고요. 자, 출제 경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 경향 말씀드리면은 교과서 개념이다, 뭐 지엽이다 이런 건 다 괜찮은데 통합과학에서 제일 문제는 수능형 자료를 해석하는 거. 요게 가장 이제 문제입니다. 수능형 문제, 모의고사 문제, 수능 특강 문제 이렇게 비슷하게 따다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떤 거가 있었는지 어떻게 나왔길래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원화원 수능 시험은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한다 그래도 이제 시험 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항상 나옵니다. 이게 수능 수업도 아닌데 이런 친구들이 꼭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좀 실력 있는 친구들도 다 못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고사 연습 같은 걸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문제 푸는 스킬도 꼭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부터 좀 바뀌었어요. 재작년까지는 늘고가 한 단원 한 단원 앞에서부터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화학이 킬러다, 그럼 기말고사 때 물리가 킬러다, 이런 식으로 한 단원 한 단원 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물리 조금 화학 조금씩 보면서 이 물리 화학을 갖다가 중간고사에도 보고 기말고사에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리고 늘 푸른 거는 교과서 안 봅니다. 거의 안 봐요. 교과서 수업 시간에 거의 안 쓰시고요. 부교재하고 이제 프린트를 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있는 평가 문제집 지금 살까요?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과학 1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권이 1학기하고 2권이 2학기 하는 건 아시죠? 1권이 이제 1학기 때 하는데 당장 우리 중간고사와 관련된 파트가 물리입니다. 물리는 단원이 2단원 뒤쪽 단원인데요. 중간고사 때 작년에 봤고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도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전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어렵다는 수능에 관련된 단원이 뭐냐? 그럼 물리와 화학인데, 물리 단원이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물리원을 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맞지만 물리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도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좀 어렵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럼 고3 모의고사 수특수랑 관련된 것만 다 풀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직접 아주 공들여서 만드셔가지고 물리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이렇게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나 그래프에서 막 이런 것들은 시중 문제에 나와 있는 물리 문제 푸는 정도로 준비했다가는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좀 물리 원 정도까지 심화 학습을 좀 해야 이제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화학 파트는 원래 주기율 화학 분단권에서 제일 어려운 화학 문제 어려운 학교, 그래서 좀 시험 문제 어렵다는 학교 애들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대진고, 낙생고, 중앙고 막 생각하실 텐데 걔네들 시험 대비할 때에도 저는 늘고 문제, 늘고 기출 문제로 연습을 좀 요것도 참고해봐 하고 줄 정도로 이제 늘 푸른 거 문제가 좀 원래 악명 높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고3 모의고사나 수특수학 문제 참고해서 내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작년은 재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물리 조금 화학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물리가 있어서 난이도를 갖다가 굉장히 그 전처럼 어렵게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중간고사는요. 네, 기말에서 또 다시 어려워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 집착해서 보는 것보다 쉬운 문제 안 틀리게끔 연습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2권입니다.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고요. 물리가 2학기 때는 물리가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늘고가 재작년 선생님이 작년 물리 선생님이 그동안 내신 분이랑 다르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물리 문제 내신 거 보니까 2학기 물리를 뭐 되게 어렵게 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물리는 전기에너지지만 계산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화학입니다. 화학에서 중화반응, 산화환원 요 단원들이 전체에서 봤을 때 통합과학 전체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단원이 아닐까 싶어요. 문제 푸는 스킬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3 문제, 수능 특강 문제 지금 계속 그 얘기만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4주, 3주 막 되게 짧아요, 어머님들. 그때 불안해하면서 2학년 거 뭐 해야 되나 기웃거리지 마시고 통합과학 2학기 화학 단원을 튼튼하게 다져주셔야 이제 2학기 내신도 되고 그리고 요 단원이 또 고학년들의 화학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꼭 통합과학 2학기 화학 파트를 그것도 심도 있는 거, 스킬, 문제풀이 스킬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생물은 뭐 그냥 평범합니다. 부교재 내용까지 그냥 꼼꼼하게 보면은 다 풀 수 있게 출제를 하시고요. 2학기 때 지구과학 내용이 지구과학 1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3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출제를 같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연습이 필수적이다. 고3 애들 자료라고 하면 어머님들 걱정하시는데 제가 네, 고3 모의고사에 통합과학과 관련된 자료들 싹 편집해서 그것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거니까 요럴 때 이렇게 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리해서 시험 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늬만 토막과 실상은 수능 지옥이냐?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17년도 9월 모평입니다. 17년도 9월 모평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3 애들이 17년도에 9월에 본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이제 늘고의 23년 2학기 기출문제 더 이제 풀이과정 보니까 더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14년도 고3 기출 문제인데요.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대각적인 것만 보려고 막 갖다 붙였습니다. 모의고사 아니 학교 시험 문제고요. 23년도 4월 문제고요. 학교 시험 문제고요. 17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따다가 냅니다. 자, 근데 저는 제일 충격 먹었던 게 23년도입니다. 23년도 늘푸른고 문제 한번 볼게요. 늘푸른고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과제, 과제 21번 문제입니다. 근데 요 21번 문제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어렵게 나오겠다. 이제 고3 문제나 수능 문제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거를 추려갖고 아이들한테 줬거든요. 그때 나온 22년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이걸 풀 건 아니니까요. N10N 3N 6N 4N 기억. N10N 3N 6N 4N 기억. 똑같습니다. 표 완전히 똑같고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5N이다. 여기서는 디귿이 기억은 5N이다. 산화수 2이다. 산화수 3이다. 몰수는 얼마다. 그래서 그대로 순서만 바꿔서 낸 경우인 거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23년이 제일 좀 악명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것도 수능 특강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 과제 25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2학기 문제. 그래서 그린 그대로 보기 그대로 따다가 이제 문제 냈죠. 보기 순서만 바꾼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되냐. 거꾸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가 물리화학 파트는 그냥 수능 문제, 수능 특강 문제 이제 갖다가 막 냅니다. 근데 고3 수능 문제, 수능 특강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어머님들이 시중교재에서 골라가지고 애들이 이게 관련되니까 해라 이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불편한 작업을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실제 연습해야 되는 그 프린트에서 준 힌트를 근거로 문제 편집을 제가 다 해서 아이들한테 풀려서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제일 관심사이실 겁니다. 중간고사 예상 이제 단원인데요. 왼쪽 이쪽에 있는 게 중간고사, 여기가 기말고사예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시험 범위였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지금 통합과학 전체에서 좀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기성, 화학결합, 화학 파트, 그 다음에 중력의 작용, 역학적 시스템과 안정. 그래서 물리, 화학 앞에 나왔던 그 모의고사 문제들 나오는 단원이요. 요 단원들이 있는데 보시면 중간고사 때 중력의 작용 어려운 거 봤으면 됐지. 기말고사 때 중력의 작용 다시 봅니다. 누적해서 들어갔죠. 그럼 중간고사 망친 친구들은 기말고사 솔직히 잘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화학결합 이쪽이 되게 악명 높게 맘먹고 내면 어렵다 그랬죠. 화학결합 부분 마찬가지 누적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뭐 그냥 물리화학 다 누적시켜서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좋게 얘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겠다는 선생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그런 시험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때 빵 하고 제대로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통합과학은 내내 대학 가는데 좀 발목 잡는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 얘기 들으시려고 영상 보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일단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리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렇고 이거를 원칙대로 해서 물리원, 화원에 배운 그대로 해서 풀면은 5분이 넘어가요. 뒤에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서술형 물리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잘 푸는 애들도 제대로 못 풀었고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5명인가가 100점이 나왔을 겁니다. 작년 중간고사에. 거기서 3명은 찍어서 맞았다는 것 같아요. 뒤에 서술형 있는 쪽에. 그래서 제대로 풀기가 굉장히 힘든데 왜 제대로 풀기가 힘드냐. 이제 노가다 계산 이거 다 하나씩 물리원 공부했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든 건데 저는 30초 문제풀이 스킬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5년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중간고사 이제 문제들인데요. 얘는 25년 14번 23년이네요. 잘못 나왔네요. 23년 25년 뭐 이렇게 물리 문제들이 나왔는데 원래대로 하면 어머님들 데리고 제가 수업할 수도 없으니까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물리에 대해서 자유낙하를 한다 그러면은 물리원에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가 있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 어쩌고 저쩌고 해서 쫙 공식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저한테 이제 나중에 온 친구들 어떻게 푸나 봤더니 그 공식을 다 해가지고서는 하나씩 풀더라고요. 그럼 그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건 좋은데 공식에 대해서 숫자 똑똑 넣어갖고 답 뭐 식 외웠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을 알고는 있어도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식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숫자를 넣는 건 차라리 간단해요. 관계를 규명해서 비율로 나타낸다든지 문자로 준다든지 물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18년도부터 쭉 늘고를 통합과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통합과학 전체에서 보면 요 단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낙하라면은 떨어지는 시간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떨어질 때 최종 속도의 비율이라든지 정해져 있어요. 물어보는 게. 근데 그 식을 맨날 쓰고서 하나하나 풀고 있으면 5분 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아이들 거의 30초 컷 쭉쭉쭉쭉 나갑니다. O에서 A까지 그냥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0.7초 걸렸대요. 그러면은 이걸 식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로 잘 나오는 거를 뽑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판기 틱 누르면 틱 튀어나올 정도로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럼 시간의 제곱의 거리가 비례한다. 그럼 시간의 제곱의
거리가 비례한다. 0.a 여기가 d고 여기가 4d니까 그럼 2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4초.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풉니다.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요. 그래서 요 복잡한 이제 문제를 어머님들한테 제가 수업해드리면 이렇게 쉽다고 감동하실 텐데 어쨌든 안타깝긴 한데요. 물리를 갖다가 그래서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푸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 수 있게 그 스킬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높이가 h4h 1대 4면은 시간은 1대 2 t 2t 쓰고 시작하는 거죠. t 2t 시간이 2배 걸리네를 식을 써가지고서는 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쫙 늘어져 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 문제를 물리 선생님께서 정말 작년에 굉장히 공들여서 열심히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혹시 물리원을 좀 했다 나는 하는 친구들 한번 갔다가 뭐 풀어보라고 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못 푸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리원 좀 푼다고 하는 친구들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 당장 이번 중간고사부터요. 이런 상황이고 그럼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잘 알려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겁니다. 관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뭐였냐면은 손바닥만한 이제 암기 카드예요. 위에 문제가 있고 아래 답이 있어서 암기 카드가 쫙 있어서 코팅을 또 하나씩 다 해서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줬거든요. 외우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보시면 짠! 이거는 여름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럼 애들이 막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외워요. 네.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강사였습니다. 근데 요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하고요. 국영수 또 한다고요. 뭐 수행평가 한다고요. 온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냥 그래 요걸 줄 테니까 네가 틈틈이 공부하렴이 아니라 내가 보는 데서 내 눈앞에서 공부를 끝내자.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일단 30분 전 무조건 5시 반까지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이유는 5시 반까지 오면은요. 질문 없어요. 이러던 학생들도 5시 반에 앉아있으면 6시부터 시험을 보니까요. 그럼 갑자기 뭐 6시 시험 본다니까 뒤적뒤적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없던 질문이 막 생겨요.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30분 전에 무조건 5시 반까지 오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날 배운 내용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를 문제를 주고 답을 주고 외우라 그럴 거예요. 문제를 주고 답을 준다고요?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외워야 되는 문제와 답을 줘도 그것도 잘 못 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통합과학 내용 중에서 네가 알아서 추려서 공부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 낭비거든요. 꼭 알아야 되는 거를 그날 수업 배운 것 중에 그날 알아야 되는 걸 그날 끝내고 갈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줘서 외우고 다 외운 사람 그럼 손 들면은 테스트 보고 통과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날 공부한 내용을요. 그래서 좀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친구들 기준 한 20-30분 정도면 집에 갈 것 같고요. 이제 좀 천천히 하는 친구들은 거의 1시간까지도 전 생각을 합니다. 그날 공부한 거 외워야 될 거. 근데 이제 집에 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열심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테스트에 늘푸른고에서 나오는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다 프린트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지엽적인 내용들을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 주고 답 주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테스트에 반영을 합니다. 그럼 어머님들 계속 생각하실 때 이 문제 주고 답 주는데 틀리는 애가 있어요. 네,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 주고 답 주고 꼭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이 복습시험지라는 명칭을 쓸 건데요. 복습시험지를 주면은 이제 그 복습시험지에서 똑같이 한 10문제 정도를 내요. 다음 주 테스트에. 그럼 테스트 점수 잘 받기 위해서라도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2번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날 수업하고 그날 외우고 너 외웠냐? 확인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테스트 때 또 외웠냐?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2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습시험지예요, 어머님들. 복습시험지 보시면 괄호 넣기 있죠? 괄호 넣기 있고 뒤에 답안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것들이 복습시험지 1번 그날 하고 2번 요건 이제 숙제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면은 다음 주에 테스트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좀 절약해 줄 수 있어요. 가서 외우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반은 하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 주요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과학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내용을 포함하는 애들 이렇게 복습 시험지를 잘 활용을 해서 아이들 공부시킬 거고요. 주간 테스트 관리입니다. 네. 테스트는 테스트 보면 이제 점수 가고 가죠. 자, 관리를 할 건데 80점 이상 테스트 문제는 과제하고 복습 시험지 아까 꼭 외우라고 준 거 거기서 80%가 나오고요. 20%만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랑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80점 이상 나와요. 그래서 80점 이상인 친구들은 채점 해갖고 저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제 조교쌤이 같이 하실 건데 틀린 내용들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확인하고 보낼 거고요. 80점 아래인 친구들은 제 시험을 보는데 제 시험 보려면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애들이 답을 막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모두 고르시오로 바꿔버릴 겁니다. 시험지를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객관식을 싹 바꿔서 문제 순서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 시험을 보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70점 아래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주 내내 과학 공부를 안 한 거죠. 동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지만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습 시험지 외워야 되는 거 있죠? 그거부터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거 제대로 했는지 과제 못했으면 했는지 요거 다 하고 테스트 다시 보고 집에 가게 될 거예요. 이거 다 하면 한 2시간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 번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러주지 않을까 공부를 좀 해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들한테 첫날 규칙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습관이 딱 되면 요대로 이제 과학 공부가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과학 공부 어떻게 헤매지도 않을 거고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책입니다. 늘 푸른 고용 책이에요. 늘 푸른 고만 위한 늘 푸른 고에 있는 프린트, 늘 푸른 고의 부교재, 늘 푸른 고의 기출문제를 넣어놓은 책인데요. 자, 오직 늘 푸른 고만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통 강사들이 한 학교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저 일주일에 보면은 이번에 늘 푸른 거 한 타임밖에 안 합니다. 일주일에. 그럼 선생님 시간 많으시겠네요? 아니요. 그 한 타임만 수업을 하고요. 남은 시간은 다 오로지 늘 푸른 거 문제 편집 늘 푸른 거만 수업을 준비를 합니다. 한 번 수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늘 푸른 거에 대한 것만 이제 준비를 하는 그 책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다른 학원 뭐 흉보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해서 이제 조심이라기보다 구분해서 알아두실 게 학교별로 이제 가면 학원에 가면요. 학교별로 이제 부교재라고 줄 거예요. 자체 교재. 근데 거기서 내용까지 그 학교만을 위한 걸 편집한 학원은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보면은요. 늘 푸른 거용 부교재 해서 주면 쭉 문제만 또 누구용 부교재 그럼 쭉 문제만 편집되어 있는 거는 누구나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근데 저는 문제뿐 아니라 내용까지 확실하게 늘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근거는 뭐냐면 제가 2018년도부터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프린트, 필기, 뭐 교과서 내었던 거 이런 것들 다 근거로 해서 내용까지 완벽하게 오로지 늘고에서 배우는 내용만 근거로 해서 이제 늘고용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뭐 교과서 부교재에 당연히 늘고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늘고 선배들이 프린트, 늘고 선배들의 시험지 이런 것들이고요. 요걸 활용을 할 건데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늘고만을 위한 교재, 두 번째는 늘고만을 위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 실제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폰트, 이제 뭐 문항 배치 해가지고 시험만 보면은 떨려가지고 못 보겠어요 하는 친구들 없게. 그래서 실질적인 울렁증 극복하는 그런 거고. 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어머님들. 전 모의고사 보면은 무조건 등급을 나눠버리거든요. 5등급을 10% 몇 프로 해가지고 쭉쭉 나누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고 늘어지다가도 모의고사 봤어. 그럼 이제 성적을 보잖아요. 3등급 떴어요. 야, 너 지금 상태로 시험 보면은 중간고사 3등급이야. 괜찮겠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공부해야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강점이죠. 오래됐으니까 기출문제 다 갖고 있어서 모든 기출문제가 뭐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다시 풀어볼 만한 꼭 필요한 것들 이제 편집해서 이 모의고사에 집어넣을 거고요. 개념 완성이 부교재입니다. 늘고는요.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프린트에 조금씩 힌트 줬던 그 어려운 모의고사 기출,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늘푸른고용 전용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늘푸른고 컨텐츠, 늘푸른고 전용 OX. 이건 또 뭐냐면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하나 틀려서 2등급 떴어요. 이렇게 속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실력인 거 아시죠, 어머님들? 실수 없을 정도로, 실수 없을 수 있게 제가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보기를 다 만들 거예요. 이 자료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보기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해서, 물론 근거는 늘푸른고 교과서, 늘푸른고 프린트, 늘푸른고 필기. 또 필기 우리 아이들 잘 못 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 없죠. 작년에 했던 선배들이 했던 필기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보기를 OX를 연습하다 보면 잘못 읽는 실수를 확실하게 실수 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문자예요, 어머님들. 문자 나가게 되는데 어쩌고 되게 길어요. 오늘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거고요. 어떻게 나가고 있고요. 뭐가 중요하고요. 그런 내용들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좀 점수, 뭐 과제 결과 나가고, 이제 과제하는 순서를 정해줘요. 처음에는 이제 습관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복습 시험지를 하고 뭐를 하고 순서대로 과제하는 순서를 아이들한테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똑같이 문자가 나가요. 그럼 아이들이 이 과제하는 순서를 보고 보통 숙제를 해가지고 오고요. 어머님들 점수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자세히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수업 영상은 다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면은 다시 보고 싶으면은 수업 영상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얘기입니다. 통합과학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광범위해요. 그리고 깊게 들어가려면 끝도 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고요. 물화생지가 2학년, 3학년에 연관되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뜬구름 잡듯이 이거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시중 문제에 있는 것들까지만 하면 한 7, 80%까지만 완성이 될 거예요. 이건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취향이나 문제에 대한 그 생각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전용 학교에 맞는 수업을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통합과학을 이것저것 뜬구름 잡듯이 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노력한 거 정말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단시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늘푸른고 시험지를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님들. 늘푸른고에 확실하게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신지 늘 이제 매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조금 노력하면 되는구나 성취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간절한 노력과 마음들이 꼭 빛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1등급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업은요. 대찬학원에서 분당 대찬학원에서 늘푸른고 통합과학 완성반 수요일 한 타임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시 반까지 모두 다 오라 그랬고요.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다 오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5시 반까지 오라 그래서 9시까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서 하고 그러면 한 대략 10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표랑 한번 잘 맞춰 보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과학만큼은
대학 가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볼 테니까요. 믿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